다 자리하셨나요? 네. 우선은 출석을 부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다 켜주시고요. 녹화 강의는 제대로 잘 보셨나? 모르겠네. 출석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한지민, 예. 안민지, 네, 교수님. 조하람, 네, 민지 체크됐고요. 조하람, 추민수, 강덕경, 예. 네, 강진구, 예. 김은수, 천세봉, 네. 박소연, 네. 이정민, 네. 김수연, 네. 백종환, 네. 이로빈, 네. 엄예원, 네. 김재현, 네. 이세빈, 네. 전소민, 네. 윤지훈, 네. 박명환. 네. 네, 확인 다 됐습니다. 죄송해요. 개소리가. 네, 우선 임시 방편으로다가, 네. 혹시 출석 체크 안 되신 분은 이후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1장, 2장 그 내용들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서, 온라인 수업으로 한 2주 더 하고, 죄송해요. 미쳤네. 얘네들 미쳤다. 탕아, 이모강, 탕똥이. 죄송해요. 먹을 걸 물렸어요. 네. 어떻게 해도 안 돼. 네. 나를 최하위로 보기 때문에. 2주차에 이제 2개의 주차에 수업을 올려놨는데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 내용들, 이것들은 생략을 하고, 교재를 보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기본 문서, 기본 예제 이용해서 풀이하실 수 있는 설명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챕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챕터와 그 섹션 그 마지막 부분에는 확인학습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파트가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에서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여기에 있는 확인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학습을 시켜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쭉 가고 질문을 2주에 한 번씩 받으려고 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풀 시간이 너무 없어지고 중간고사가 너무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 일정은 제가 따로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다음 주는 또 녹화 강의예요. 수업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1장에 첫 번째 나와 있었던 내용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이제 엑셀 16 버전의 새 기능들에 대한 소개가 쭉 되어 있어요. 뭐 차트도 새로 생기고, 그다음에 뭐 함수도 이런 것도 생겼는데 외우실 필요 없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하나하나 공부를 같이 하면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터페이스 설명 나와 있고요. 외우실 필요도 없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새 문서 작성하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엑셀 프로그램을 딱 열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통화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새 통화 문서를 클릭을 해서 바로 열었더니 그냥 빈 문서 있죠? 네, 빈 문서가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을 채워가면서 문서를 작성을 해나가시는 그러한 형태의 문서이죠. 네. 근데 이제 문자보다도 수치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고 입력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프로그램이 엑셀입니다. 함수? 뭐 이런 것들. 새 통하면서 열어봤고 그 아래쪽에 봤더니 예제 서식 파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파일이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파일을 서식 파일이라고 한다. 안쪽에 보게 되면 이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위쪽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서식 파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보이는 파일들도 있죠. 얘네들을 서식 파일.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좀 힘들거나 아니면 부담스럽다. 아직 스킬적인 능력이 높다 하는 분들은 오피스에서 제공해주는 파일들을 선택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식 파일이라고 합니다. 또 기존 파일 여는 거는 뭐 파일에 열기 하면 바로 열리겠죠. 그리고 저장을 하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많이 저장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저장하실 때 뭐 저장 위치, 파일 이름 뭐 다 아실 거고 안쪽에 파일 형식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파일 형식은 보통은 이거 잘 안 건드리시잖아요. 안 건드리시는데 안 건들고 저장을 하면 2016 버전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하위 버전에서 열릴 때는 약간의 그 호환성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은 잘 안 건드리시죠? 그리고 이제 거래처가 있는데 그 거래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오피스를 하위 버전을 쓰고 있다. 그러면 파일이 아예 안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2007 버전부터는 그래도 무난하게 열리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면서 없어진 기능도 있고 통합된 기능도 있고 업데이트된 기능들, 새로 생긴 기능들도 있어서 제대로 열리지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위 버전으로 저장해서 그 거래처의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무난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서식 파일 저장이 있습니다. 일을 어쩐다. 저놈의 개소리네. 보시면은 서식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써 있는 게 없어서
혈압 기록표라고 바로 보이나요? 누군가 낙서했네 여기. 혈압 기록표라는 것 그냥 선택해서 클릭해서 바로 열겠습니다. 이거 이제 내가 만들었다라는 가정하에 얘를 이제 다음에도 계속 쓰고 싶어요. 필요할 때마다 오픈해서 계속 쓰고 싶어. 근데 보통은 뭐 내 문서에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파일에 열기해서 또 뒤져가지고 찾죠. 그런 게 귀찮은 거야. 그럴 땐 파일에 저장하실 때 아까 이야기 드린 서식 파일 형태로 저장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파일 이름 변경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뭐 블러드 프레셔 뭐 트래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그냥 파일명 그대로 두겠습니다. 뭐 수정하면 더 좋겠지만 그대로 저장 눌러주시고 이제 이 파일을 제가 닫았어요. 닫고 다시 필요해. 그러면 마구 뒤질 필요 없고요. 이제 새로 만들기로 가면은 서식 파일 열 수 있었죠? 그래서 주요 서식 파일 오른쪽에 이렇게 개인 폴더가 생겨요. 이 개인 폴더에서 방금 저장해 놓은 블러드 프레셔 그 혈압 문서에 대한 내가 저장해 놓은 서식 파일을 선택해서 필요할 때마다 로드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서식 파일입니다. 괜찮죠? 해당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어딨나? 내용을 또 보게 되면 하단으로 쭉 더 내려가시면 이제 많이 쓰는 확장자들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엑셀의 기본 확장자는 XLSX. 만약에 뭐 용인으로 저장을 했다면 용인.xlsx라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하위 버전은 뒤에 X자가 빠져요. S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 파일 형태는 XLTX. 저장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웹페이지는 HTML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텍스트는 메모장이죠. 텍스트 파일 형태는. PDF 파일은 이미지 파일 형태입니다. 아사리판이네요. 바깥쪽에. 전쟁 났습니다. 개싸움 났네. 죄송해요. PDF, 요거는 이제 이미지 파일 형식인데 내가 배포는 하겠지만 수정은 안 되게 그런 식으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PDF 파일로 저장을 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강의 자료 같은 것들도 PDF 파일로 많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 형태, 이런 확장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가 되어 있진 않은데 요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CSV 확장자예요. 이건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확장자를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메모장 형태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CSV는 컴마, separate value, 그러니까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값이다 라는 형태이고요. 파이썬이나 R 프로그램 같은 경우 대부분 이 CSV 파일 그냥 소음으로 민원 들어오겠네. 큰일 났네 진짜. 이런 이제 CSV 파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로 좀 더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잠깐 확인학습 폴더에 들어가서 1장, 2장 이거 눈으로 보시면서 정리 좀 해보시겠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확인학습, 요거 지금 별거 없네요. 읽어보니까.
그냥 파일을 여는 거, 파일에 열기 들어가셔서 파일을 여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서식 파일로 저장하래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형태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눌러서 서식 파일 형태, 엑셀 서식 파일 선택하시고 파일 이름만 수정하신 후에 그대로 그냥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형태가 이제 2번이고요. 사실 뭐 별 내용은 없어요. 1장에는. 그죠? 인터페이스 설명, 그 다음에 저장하는 저장 확장자 정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데이터 입력, 편집에 대한 내용, 이제 워크시트 작업, 행렬 작업, 행이, 이게 행이죠? 열 작업, A, B, C, D,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냥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입력.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찾기 바꾸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확인학습 문제를 좀 풀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보셨다라는 가정하에 쭉 내려가서 이게 페이지 번호가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는 제가 나중에 지류로 교재를 좀 준비를 해서 페이지 번호는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섹션, 두 번째 섹션 가기 전에 이렇게 첫 번째 섹션에 확인학습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인학습 폴더에서 챕터 2에 확인 2-01 이렇게 열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실시간일 때는 제가 과제를 그냥 그때그때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확인학습 문제 푼 거 있죠? 요거 결과 파일을 그 자리에서 저장을 한 후에 과제 게시판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낼 거예요. 지금 잘 하시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이 정도만 풀 수 있으셔도 시험은 잘 합격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대비한다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볼게요. 2-1 확인 2-1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2분기 워크시트 다음에 3분기 이름의 새 워크시트를 삽입해라. 요 한 장 한 장을 워크시트라고 하죠. 근데 보니까 1분기, 2분기 있고 3분기가 없어. 4분기, 그 다음에 2분기 요 사이에 시트를 한 장 추가해라. 2분기 시트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가 있는 단추를 클릭을 하면 시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뭐 만약에 4분기가 선택되어 있다. 그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면 무조건 오른쪽에 들어가는데요. 얘네들을 클릭,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 가능합니다. 지금은 뭐 지금처럼 이동하셔도 좋고요. 또 제거하실 때는 필요 없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대로 제거하실 수 있으세요. 시트 이름 수정해놔야 되겠네요. 1분기, 2분기, 그 다음에 더블 클릭, 3분기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십시오. 괜찮죠? 그래서 1, 2, 3, 4분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탭의 이름까지, 워크시트 이름까지 수정했습니다. 얘가 1번입니다. 두 번째, 3분기, 방금 시트 삽입한 그 3분기 워크시트의 탭의 색을 녹색으로 변경해라. 지금은 시트가 몇 장 안 돼서 상관없는데 막 20장, 30장 있으면 이렇게 시트가 탭이 겹쳐져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트를 바로바로 찾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색상을 입히는 겁니다. 3분기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웬만하면 이제 시트 작업은 우측 우클릭에 다 있습니다. 3분기에 탭 3개 테마색 색상 굉장히 많은데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잖아요. 색상의 이름 스크린팀이 나와요. 파랑에 강조 5에
40%더 밝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네들이 색의 이름입니다. 밝기와 강조까지 모두 다 설정되어 있는 색상이에요. 뭐 빨강, 노랑처럼 그냥 색의 이름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시험 보실 때도 똑같은 이름을 찾아서 스크린팁을 이용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표준색에서 이번엔 녹색으로 떨어지니까 표준색에 있을 거고요. 녹색 팁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변경되었는데 확인이 잘 안 되죠. 이동을 이렇게 다른 탭으로 이동하면 바로 확연하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2-1 모두 다 풀었어요. 얘는 저장하십시오. 이따 제출을 하실 거니까 저장하십시오. 바탕화면에 하시든 뭐 저장 눌러서 결과 파일로 보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저장 않고 닫을게요. 여러분들은 제출하셔야 되니까 저장을 해두십시오. 확인 2-2 들어가 주시고 문제 볼까? 문제에서 이제 이번에는 아까 1번의 워크시트에 대한 작업이었다면 이번에는 열과 행에 대한 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 6, 9, 12 월 다음에 열을 삽입해라. 다시 말해 3월과 4월 사이에 새로운 열, 6월과 7월 사이, 그 다음에 9월과 10월, 12월과 평균이라는 열 사이사이에 새로운 열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엑셀은 선택한 열에 왼쪽에 새로운 열이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행의 위쪽에 새로운 행이 또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쪽에 새 열과 행이 추가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D열과 E열 사이 한꺼번에 한 큐에 선택 영역으로 잡고 추가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따로따로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D열과 E열 사이에 E열을 잡아야만 왼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E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도 오른쪽 버튼에 삽입 누르면 왼쪽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다. 그리고 6월, 7월 사이니까 I열 그 다음에 9월과 10월 사이였나요? 9월과 10월 사이니까 L열을 잡아야 되는데 I열과 L열이 각각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잡으실 때는 컨트롤 키를 사용합니다. 컨트롤 누르면서 L열 누르면서 O열 전체의 열 머리글 잡아주시고 오른쪽 삽입 클릭을 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얘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지금처럼 하셔도 되고 처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한꺼번에 잡고 한꺼번에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추가를 한 후에는 열을 삽입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하래? 1, 2, 3, 4분기 입력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2의 3셀에 1분기 그리고 I 3셀에 2분기 그 다음에 M 3셀에 3분기 Q의 3셀에 4분기 오타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1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B부터 D열, F부터 H, J부터 L, M부터 P열 얘네들을 숨기래요. 우선 요거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숨겨주래요. B부터 D열 얘네들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B열부터 D열까지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도 또 잡아야 되거든요. 떨어져 있죠. 영역이. 컨트롤 누르면서 F열에서 H열, J열에서 L, N열부터 P열 오른쪽 눌러주시면은 그 바로가기 메뉴에 숨기기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삭제는 그냥 지워지는 거고 숨기기는 안 보이게 말 그대로 숨기기 눌러주자마자 A열 다음에 B열이 아니죠. B열 그 다음에 이 사이에도 또 3개의 열이 숨겨져 있고 이런 형태로 숨기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나타내시려면은
요 M열과 Q열 사이에 또 열 3개 숨겨져 있잖아요. 숨겨져 있는 열을 포함해서 드래그를 해주신 후에 오른쪽 숨기기 취소 눌러주시면 또 펼쳐져요. 별거 없죠? 네. 저는 다시 숨겨볼게요. N열부터 T열, 오른쪽 숨기기. 얘네들은 행렬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아까 시트 추가해 보셨잖아요. 시트도 숨기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시트 1 없어졌죠? 다시 오른쪽 눌러서 숨기기 취소 눌러주시면 숨겨 놓았던 시트 선택해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행렬, 그다음에 시트 다 숨겼다가 표시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해당 내용의 숨기기까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뒤쪽에는 3행과 14행의 높이를 3행과 14행의 높이 3행 있고 그 다음에 14행 보입니다. 얘네들의 높이, 행이니까 높이고 만약 열이라면 너비겠죠. 얘네들도 3행, 14행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면서 14행 선택. 오른쪽 눌러서 행의 높이를 20으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까보다 조금 이제 높이가 높아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R열의 너비를 15로 지정해라. R열 선택을 해주신 후에 열의 너비, 열이니까 너비로 보이겠죠. 얘는 15로 지정하시고 확인. 아까보다 또 현저히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2, 확인 2-2의 내용이 되겠고요. 행열에 대한 작업들, 그 다음에 높이, 너비 조절하는 모두 다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가기에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잘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좀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 설명이 완벽했나 봐.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해주시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 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데이터 입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채우는 그다음에 데이터를 직접적인 어떤 값을 입력하고 복사하고 채우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섹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기 핸들이라는 것, 이거 이제 강의 보신 분들은 신기해 하셨을 텐데, 이것 때문에 엑셀을 쓰는 그러한 경우도 많죠. 왜냐면 타이핑을 일일이 안 해도 되거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문제 3번째 문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2-3 열어주시고요. 확인 2-3 열어주시고 첫 번째 B열의 일련 번호를 연속 채우기 해라. 연속 채우기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B열의 연속 채우기 얘가 B열이죠. 근데 하나밖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게다가 심지어 원본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나와 있어요. 원본 서식을 유지해라. 여기에 서식은 지금 현재 약간의 핑크빛 또는 채우기 색상이 설정되어 있고 글자체도 굵게 이런 이제 서식 설정이 되어 있는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고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를 해주시면 얇은 십자가 모양으로 포인터가 바뀌고요. 얘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채우기로 쭉 아래쪽으로 내려볼까요? 그랬더니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 뒤에 숫자가 들어오는 것들은 일씩 자동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식도 어떻게 돼요? 복사가 되면서 나머지 것들의 데이터가 채워지면서 서식까지 복사가 돼서 난 근데 서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서식은 요 서식 말고 그냥
기본 글자 서식으로 설정하고 싶어.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옵션이라는 옵션 버튼이 생기는데요. 눌러주셔서 서식을 없이 채우겠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 두시는 게 맞아요. 서식까지 복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식을 원본 서식 유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식 없이 채우기 눌러주시면 얘네들의 서식은 그대로 유지되죠. 원래 것은. 원래 서식, 데이터만 채워넣게 되어집니다. 혹은 또 뭐 서식만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서식만 들어가고요. 다시 말해 선택해서 채우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채우기가 가능하다. 자동 채우기 하는 김에 요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 1 쓰고 엔터 눌러볼게요. 아래쪽에 1 쓰시고 엔터 얘를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선택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채워볼까요? 복사돼요. 얘는 그냥 텍스트도 복사돼요. 일반 텍스트도. 근데 숫자의 경우에 넘버링 많이 하잖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을 쓰고 또다시 엔터 누르신 후에 채우기 핸들 나타내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볼게요.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 1씩 증가되죠. 강제로 1씩 더한 거예요. 얘가 채우기 핸들. 또 뭐 이제 홀수만 채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1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3을 쓰시고 엔터 이렇게 눌러줍니다. 갭 차이가 이 정도 나거든요. 갭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 이번에는 컨트롤 얘네 두 개를 동시에 잡아주세요. 선택 영역으로 같이 잡아주시고 채우기 핸들 나타내신 후에 아무것도 안 누릅니다. 그냥 채워주시면 이씨 갭 차이를 이제 이미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채우기를 해주시면 그만큼씩 채워넣게 돼요. 2와 4 입력하고 채워주시면 짝수만 입력되겠죠. 이러한 형태를 자동 채우기, 연속 채우기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1번의 내용이에요. 자동 채우기, 연속 채우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D열에 주소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시와 구와 동을 구분해서 각각 열에 채워넣기 해라. 집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시, 구, 동을 각각의 열에 채워넣기 하고 싶대요. 보시면 2 셀에 포인터 두시고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서울시 그리고 뭐 성동구, 행당동 이렇게 끊어서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시 쓰시고 아래쪽은 경기도네요. 그래서 경기도를 다 쓰지 마시고요. 경만 써볼게요. 첫 음절만. 그랬더니 나머지 자동 완성 기능. 열이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엔터 누르자마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돼요. 시, 구, 동의 중간에 띄어쓰기가 일관성이 있죠. 하나 더 해볼까요? 성동구 입력하고 엔터. 일산 서구에 1만 입력하신 후에 살짝 기다려주시면 목록 생기고요. 엔터 누르면 바로 채워넣게 되어집니다.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 본문에는 이메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뭐 골뱅이 기준으로 혹은 뭐 다음 점 내신데 점 기준으로 이렇게 열 구분도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중간에 하이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도 따로따로 떼서 열 구분 입력 다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하위 버전에선 여기까지는 돼요. 그래서 C에 16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 뭐 총과 실장을 쓴다. 총만 딱 쓰시면 한 번이라도 입력되어 있었던 데이터가 자동 완성이 되어지고 엔터 눌렀을 때 완성이 되는 뭐 요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2016 버전부터는 이제 지금처럼 열 단위로 채우기가 자동 완성 기능으로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두 번째 2-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이것도 저장해
해두시고요. 저장을 해두시고 내려가서 4번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는데 이쪽에서는 찾기 바꾸기라는 메뉴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찾기 바꾸기. 그 엑셀에서는 데이터가 워낙에 많잖아요. 워낙에 많아서 육안으로 어떤 데이터를 찾고 찾아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이용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그러한 것들을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공부는 이미 하셨을 거고 스크롤을 조금 내려서 본문 내용 중에 이제 와일드 카드라는 게 나옵니다. 와일드 카드는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는데 이제 이 에스타리카라고 하죠. 별표와 물음표 이 두 개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타리카의 경우에는 시작과 끝을 알려줘요. 뭐 예를 들어 서울별 입력하시면 서울시, 서울대학교, 서울시청, 기타 등등 용인 입력하고 용인별, 용인대학교, 용인시, 용인구청 어쩌고 다 나와요. 혹은 반대로 별표 용인 입력하시면 용인으로 끝나는 데이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물음표는 음절의 수. 만약에 제 이름이 천양아잖아요. 천씨로 시작하는데 외자인 사람 천 입력하고 물음표 이렇게 써주시면 천씨인데 외자인 사람만 쭉 필터 되어집니다. 뭐 필터라기보다는 찾아주죠. 둘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꾸기. 얘는 그냥 찾기는 확인만 하는 거고 바꾸기는 찾아서 수정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바꾸기 메뉴가 되겠네요. 스크롤을 좀 내려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장 2-4 열어주십시오. 2장에 2-4 준비해 주시고요. 이쪽에서 첫 번째 문제는 품목열에서 X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찾아라. 품목열, 요 열에서만 찾는데 X로 시작하는 사실상 다른 열에서도 X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여기에서만 찾으래. 그래서 F열을 전체 선택하셔야 되고요. 혹은 이제 모든 데이터에서 찾아라. 아니면 언급이 영역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입력되어 있는 이 시트 데이터 중에 그냥 단일셀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단일셀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품목열에서 X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 컨트롤 F 눌러주셔서 단축키 사용했습니다. 파인 약자이겠죠? 파인드. 그래서 아니면 메뉴 홈에 오른쪽에 찾기 및 선택으로 들어가시면은 찾기 바꾸기 보이실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단축키 그냥 바로 썼고요. 찾을 내용에 포인터를 올려주신 후에 X로 시작하는 X 그 다음에 별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별표 X 입력하시면 X로 끝나는 데이터 찾아주겠죠. 저는 이제 다음 찾기를 눌러서 보여드리면 하나씩 이동되어지고 모두 찾기를 눌러주시면 만족하는 데이터들이 목록으로 한꺼번에 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클릭했을 때 그 부분의 셀로 이동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찾기, 와일드카드, 별표 사용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꾸기네요. 단순 바꾸기. 지점열에서 충북을 찾아 충남으로 바꿔라. 이번에도 굳이 지점이라는 열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영역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열을 선택을 했고요. 다시 컨트롤 F 탭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바꾸기 탭. 이동해서 충북을 찾아서 나무로 수정해 주겠다. 찾아서 수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별거 없이 그냥 모두 바꾸기 이렇게 눌러줄게요. 총 3개가 변경됐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닫아주시면 네, 충남으로 다 변경되었고요. 충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여기까지가 4번째 챕터 2의 4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려가서요. 마지막 문제인데 5번. 이번에도 찾기 바꾸기예요. 와일드 카드를 하나 더 써볼 거고 그 다음에 서식 변경을 이용해서 바꾸기 메뉴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2-05 여시고 2-05 열어두시고 이번에는 찾기 바꾸기인데 성 중에 이씨로 시작하는 사람 보고 싶은데 외자인 사람 보고 싶대요. 담당자 열에서 모두 찾아라. 먼저 담당자 열을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F 눌러줍니다. 그냥 보기만 할 거니까 모두 찾으시오이기 때문에 그냥 찾기만 할게요. 이쪽에 성이 이씨인 사람. 근데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2로 시작하는 데이터 다 찾아주겠죠. 나는 음절이 두 음절인 데이터만 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은 모두 찾기 했을 때 이씨로 시작하는 이런 데이터 이순신님까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물음표로 바꿔주세요. 그래도 모두 찾기 했을 때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옵션으로 들어가서요. 옵션으로 들어가서 왜냐면 이거 프레젠테이션 이자가 포함이 돼서 얘까지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네요. 근데 전체 셀 내용 일치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시 모두 찾기를 클릭하면 2로 시작하는데 한 글자인 물음표 하나 더 써볼까요? 모두 찾기 눌러주시면 2로 시작하는데 음절이 3개인 음절의 개수까지 선택해서 제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와일드 카드 2개 다 보여드렸네요. 물음표, 별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도 이 데이터를 모두 찾아서 글꼴 색을 빨강색으로 변경해라. 아까는 충남을 찾아서 충북으로 바꿨잖아요. 텍스트를 찾아서 텍스트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텍스트를 찾아서 서식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색깔을 바꿔주래. 얘는 닫아주시고 연도 중 2016년을 찾으래요. 다시 컨트롤 F 불러주시고 그냥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식을 부여하는 형태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바꾸기 탭으로 바로 이동을 해주십시오. 찾을 내용에 2016을 찾아주겠다. 근데 바꿀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바꿀 내용의 내용은 비워놓으시고요. 바꿀 내용 라인에 서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떻게 바꿔주래요? 글꼴에 색상을 바꿔주라고 나와 있죠. 글꼴 들어가서 색상만 빨강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거 수정할 거 없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얘를 찾아서 내용은 안 바꾸고 이런 서식으로 적용할 거야. 모두 바꾸기 클릭을 하는 순간 총 14개가 수정됐다. 라는 알림창이 나오고요. 확인을 눌러주고 닫기까지. 수정되어 있는 것들, 지정한 서식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에요. 할만했죠? 제가 첫 주부터 좀 내용을 많이 하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첫 주의 내용은 그냥 심플하게 1장, 2장 정도로 담아놨는데요. 사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예요. 3, 4, 5장? 요것만 지나면 또 6, 7장은 무난합니다. 다음 주는 3장, 4장 이렇게 같이 또 올려놓을 거예요.
서식 설정, 내용이 조금 많아요. 메뉴가 많고, 또 4장에서는 보시면 이제 데이터, 도구들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 필터, 얘네들 다 서식들이고 3장은 색깔 바꾸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었고요. 4장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형태가 나와 있어요. 뭐 정렬, 가나다 순서 정렬하는 거, 원하는 데이터만 필터하는 필터, 다양한 필터들, 데이터 도구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형태의 데이터 관리 섹션이 챕터가 나와 있는데요. 3장, 4장 같이 묶어서 올려드릴게요. 분량이 조금 되는데 요거 하고 고민이에요. 예. 실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실시간 강의하고 그다음에 함수하고 6, 7장하고 마지막에 실시간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할지 아니면 함수까지 하고 3, 4, 5장을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지 좀 고민이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은 진도가 너무 늦춰질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은 다음 주는 실시간 강의입니다. 3, 4장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5장을 따로 지정을 할지 좀 고민스럽긴 한데 저는 제가 정리가 되면은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우선은 다음 주는 녹화 강의입니다. 네, 녹화 강의 잘 들어주시고 다음 주 3, 4장부터가 거의 뭐 찐이에요. 네, 왕건이기 때문에 열심히 좀 잘 따라와 주시고 또 반복해서 잘 안 되시는 것들은 좀 반복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어서요. 네. 여기까지 하신 것들 정리해서 저장을 하셔서 바로 내주시는데 지금 게시판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파일이 5개죠, 현재. 우리 학교에도 확진자 나와가지고 학교 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세요. 웬만하면 이제 집에서 운동생활 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나왔어. 한 6분 나왔다고 하니까 학교에 자제하시고 안에 학습활동,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시면 학습활동에 과제로 들어가셔서 제가 과제 등록 하나 해놓을게요. 오늘 날짜로 0322 오늘 날짜 오늘 안까지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장 확인학습 결과 파일 1번부터 5번까지였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녹화 강의, 그 다음에 다다음 주도 녹화 강의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또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 주 하고 한 주 하면은 이게 아다리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오늘은 어찌됐건 뭐 수업은 이 정도로 진행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내용이 좀 많아지니까 다음 주는 녹화 강의 꼼꼼하게 잘 들어주시고 뭐 실시간 강의할 때는 안 되셨던 거 다 체크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네. 알겠습니다. 네, 한 2분 괜찮으셨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마무리 못 하신 분은 마무리하고 제출을 해주시고 퇴실하셔도 좋고요. 저희는 뭐 다다음 주에 뵐지 다음 주에 뵐지 모르겠지만 함수 나올 때는 제가 무조건 실시간 강의로 할 거예요. 녹화 강의 꼼꼼하게 잘 들어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제발. 네. 수고 많으셨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조 교수님, 네.
혹시 실시간 수업 들을 때 혹시 그 컴퓨터를 준비해서 들어야 됩니까? 그쵸. 컴퓨터 준비해서 이게 실습이기 준비를 안 하고 때문에 네, 준비를 준비를 안 하고 해주시고 들어가지고 그쵸. 안 잘 그러면은 이게 몰라가지고 오늘 우선은 이제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까지 오픈해놨으니까 천천히 내주시고 혹시나 기일이 지난다면 저한테